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작은 도시국가, 청결과 공공질서 관리가 철저한 나라, 여러 민족과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섬나라, 동남아시아의 작은 거인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인구의 대부분은 대체 왜 중국계일까요? 과거 싱가포르는 아무런 자원도 없는 날씨도 덥고 습한 열대기후 지역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의 계속되는 침략으로 황폐화되어 번영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해적들의 소굴로 이용되는 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1819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토머스 스탠포드 래플스 경이 약 1000명만 거주하던 싱가포르 섬에 싱가포르와 인접한 조호르 왕국의 왕자인 후세인 샤를 싱가포르의 술탄으로 추대함과 동시에 싱가포르 섬을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었습니다. 래플스 경은 이후 4년 동안 싱가포르 섬을 해적들이 드나드는 오지에서 어엿한 항구 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 화교를 탄압했던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와 달리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화교들에게 비교적 평등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청나라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싱가포르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인도인 죄수들도 사면을 조건으로 도시 개발에 동원되면서 싱가포르의 인구 대다수는 원주민이 아닌 중국계 주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무역항으로 성장하며 동인도 회사 소속 식민지에서 벗어나 대영 제국의 공식적인 식민지로 지위를 높이고 트라팔가 해전 이후 적수가 없던 대영 제국 해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나아가 대영 제국의 식민지들과도 연결되어 대영 제국의 동남아시아 최고 거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이 말레이 반도를 통해 싱가포르를 공격했습니다. 최고의 함대라 불리던 대영 제국 해군도 일본 해군에 패하면서 싱가포르를 포함한 말레이 반도는 일본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화교들은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정부를 후원하거나 기부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중국과 친밀했던 화교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살아남은 화교에게는 높은 특별 세금까지 부과되면서 화교 사회는 자연스럽게 일제에 대한 깊은 반감과 침략 자체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종전 후 1957년 말레이시아 연방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싱가포르는 여전히 영국의 직속 식민지로 남아있었습니다. 영국이 공산주의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의 화교 학교를 공격하자 화교 사회는 이전 일본 침략 때의 경험과 맞물려 외세의 통치와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의 한 주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인이 다수인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화교가 경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화교가 대다수인 싱가포르는 연방 내에서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연방의 총리였던 퉁쿠 압둘라만도 화교가 많은 싱가포르와의 합병을 원하지 않았지만 영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안보 위기가 발생했고 전략적 요충지 확보를 목적으로 싱가포르를 연방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말레이계와 중국계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 싱가포르주 총리 리컨유는 말레이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이 말레이시아인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중국계뿐만 아니라 말레이계의 지지도도 얻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연방 내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사실 라만과 리컨유는 절친한 친구이자 정치적 협력자였지만 합병 이후 라만은 리컨유가 중국계를 위해 말레이시아 연방 정치를 장악할까봐 우려했습니다. 결국 1964년 싱가포르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약 25,000여 명 212개 단체의 말레이계 무슬림들이 예언자 무함마드 탄신일을 기념하는 행진을 하던 도중 중국계 싱가포르인들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컨유는 즉시 중앙정부에 진압병력을 요청했지만 시위는 결국 11일간 지속되며 건물 수백 채가 불탔습니다. 특히 중국계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3륜차를 몰던 말레이계 싱가포르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싱가포르는 또다시 대규모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라마는 충돌의 원인을 중국계 싱가포르인에게 돌리며 그들을 싱가포르법으로 처벌하기를 원했지만 싱가포르는 연방 내 자치권을 가진 자치주였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 권한은 주총리인 리컨유에게 있었습니다. 리컨유는 싱가포르 자치권을 근거로 여러 이유를 들어 연방정부의 처벌 요구를 거절하자 라마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싱가포르를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하고 라마는 리컨유에게 우리가 말레이시아 연방이라는 하나의 연방이 있을 때는 적이지만 다른 독립된 국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국방과 외교 분야를 제외한 싱가포르의 완전한 자치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컨유는 싱가포르가 연방에 계속 남기를 원했지만 단호한 라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965년 라만은 싱가포르의 강요들을 일방적으로 추방했고 말레이시아 의회는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리컨유가 이끄는 싱가포르는 독립을 선언하며 자주국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 시절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섬이 독립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커뉴와 싱가포르 정치인들이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과 영국 친화적 성향 덕분에 싱가포르는 독립 후 무리 없이 영연방에 가입할 수 있었고, 외교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련 등 공산국가와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리커뉴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공산주의를 경계했지만, 권력 장악을 위해 인민행동당을 중심으로 다른 공산국가들처럼 일당 체제를 구축하고 서기장 자리에 올라 총리까지 역임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명목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의원 내각제 체제 하에서 실권은 대통령이 아닌 인민행동당의 서기장이자 총리인 리커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커뉴는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사회주의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며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공산당과 공산주의 세력에는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또한 연방에서 싱가포르가 축출된 경험을 반성하며 리커뉴는 인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중국계 싱가포르인이 전체 인구의 약 75%를 차지했지만, 그렇다고 중국계만을 우대할 경우 말레이나 인도계 싱가포르인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국 문화를 배제하고 다인종, 다민족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계 인구가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중화권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일부임을 주변 국가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거리를 두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수교를 맺을 때까지 일부러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가 도시국가가 되면서 리커뉴의 급진적인 정책들이 즉시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인민행동당의 일당 지배 체제 덕분에 통제가 용이했고, 리커뉴 일가는 사회를 빠르게 통합시키고 경제를 급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홍콩처럼 싱가포르를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시켰지만, 국가 규모가 작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자 곧바로 금융산업으로 선회하고 세금을 없애며 세계의 대기업 유치에 주력했습니다. 리커뉴의 이런 적절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싱가포르를 개인 소득 면에서 세계적인 부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90년 리커뉴는 31년간의 총리직을 고촉통에게 물려주고 선임장관에 취임했습니다. 선임장관은 전직 총리나 부총리급 인사가 맡는 고위 자문직으로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략을 맡는 역할을 하지만, 총리처럼 명령권이나 결정권은 없기 때문에 실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커뉴는 초대 총리였던 영향력 덕분에 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상황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에는 리커뉴의 아들 리센룽이 총리에 취임하며 싱가포르에서 2세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2024년부터 로렌스 웡이 총리직을 맡으면서 리커뉴 일가의 직접적인 통치는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커뉴의 손자이자 리센룽의 아들인 리옹이가 현재 싱가포르 정부기술국 국장으로 재직 중인데, 정치 경력이 전무한 단순 기술 관료이지만 싱가포르 내에서는 리커뉴 가문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공고하기 때문에 향후 총리로서 3대 세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기업 청산수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과 무역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글로벌 무역 마찰이나 경기 둔화가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 작은 섬의 부흥을 이끌었던 리커뉴 일가도 떠나간 지금, 성장과 번영 뒤에는 여전히 변화와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